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장을 감싸는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약바이오, 대왕고래,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외 증시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국내 상장지수 펀드의 괴리율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괴리율이 높을 경우 펀드의 실제 가치와 다른 가격에 ETF가 거래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6일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상승한 가운데 SOI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티모시 윌즈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백인 남성이면서도 트럼프와 차별화를 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오늘 에머리지, 화일약품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노하우 끝까지 저희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장 전강 후약으로 마감한 것 같은데요. 엔화 강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기는 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면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임명 이런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 약간의 좀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국내 시장 그래도 지금 빨간불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반등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주 후반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공시화됐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소비의 주체 이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률, 실업률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일자리를 잃었느냐 또는 얼마만큼 신규 일자리를 고용하느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기업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자를 때는 경기 안 좋아 바로 자르자 이렇게 아니라 다시 또 경기가 좋을 때 또 재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버티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증가됐다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좀 생각되고 또 미국 카드빚이 이제 사상 최고치였다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경기란 것은 거시적으로 크게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또 완만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이런 완만한 상승 사이클을 현재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 고점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한 달 정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한 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거의 한 2단으로 좀 잡히죠.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는 준다는 얘기죠. 한 달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 한 달 파동이 뭐가 될 것인가? 다음 달 한 달 파동이 요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20반등 뒤에 다시 요것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시간 단위 패턴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7월 달에도 7월 초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급락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는 들어줄 확률이 많다. 또는 이런 국면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격 조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계속해서 나스닥은 유지될 확률이 많다. 결국은 뭐냐면은 주파동이 3개월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 뒤에 추가락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 같은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원달러 환율이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폭락 충격 일회성 잘 버텨줬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등하고 원화가치 하락했으면은 비상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약간 조용한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코스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체 경기 사이클은 완만하게 이제 상승하는 1년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와버렸죠.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술적 반등 뒤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이 1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좀 지금은 추세는 회복의 추세입니다. 이게 3년째 이제 접어드는 건데 이게 이제 대기만성으로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3년째 꺾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 좋아지느냐 기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슈팅이 트럼프 정부 신정부 초기에 돌아줄 확률은 조금은 많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아직 덜 빠진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갈 거고 바닥에서 아직 그 바닥에서 아직 그 시세가 나지 않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이 되겠죠. 이게 뭐 반도체나 특히 이제 장비업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갇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별 주도적 어떤 종목에 대한 바탕 타치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은 대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이제 오늘로 완성이 됐죠. 왜 5일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주춤 거래서 월요일 방향성이 좀 안 좋다면은 좀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종합 뭐 내용을 보면은 외국인 귀환 여전히 매도 지속입니다. 모처럼 외국인이 이제 선물로 해지성 어떤 매수가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꺾일 수가 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하락 추세의 5일선 터치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반등, 목요일 주춤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빠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SI 리소스라는 종목이 크게 올라주네요.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비교적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액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여기서
계속 횡보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이렇게 다시 이제 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뭐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시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좀 약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게 좀 접근을 하려면은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은 좀 비교적 좀 괜찮은 한국가스공사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메가이시스가 이제 22% 올랐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좀 유행이 조금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 5년 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제 그 되느냐? 코로나뿐만 아니라 백일이라든가 뭐 폐렴 이런 다른 질병까지 확산이 됐던 것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저하가 된 그런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기적 발병은 현재 피할 수 없는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5년 전에도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유행을 하게 되면은 진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진단 키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진단했으면 안 되겠다.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주가 올라갔고 백신 맞아도 안 되네 하니까 치료제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 키트 위주로 하셔야 되고 백신, 치료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게 한 번 맞으면은 평생을 보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좀 있어요.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이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약간 무거운 바이오 센서라든가 시젠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성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참고적으로 엑세스 바이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전염병 진단, 국가 전염병이죠. 진단 키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오늘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약간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주 강조를 드렸던 랩지노믹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젠텍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랩지노믹스를 보세요. 진단 키트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없잖아요. 미국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크게 급등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어떤 종목군들은 물론 기업의 내용을 봐야 되죠. 기업의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두 번째는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이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은 1,000억 이하는 패스. 펀더멘탈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눈치껏 하셔도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제가 제시를 좀 했던 종목군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틸렉스라는 종목은 사실 이제 진단 키트도 있지만은
요거가 집중 분석 때 CRT 기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을 겁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20일 주기 탄생 파동 보이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죠. 유틸렉스와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앱클론 이런 종목군들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앱클론 일반적으로는 급등을 좀 합니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앱클론 여기 있네요. 많이 약세 이렇게 역별의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뭐 안전한 종목이 좀 될 수가 좀 있겠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진단 키트에 대해서 아직 오르지 않는 걸 많이 찾아낸다면은 뭐 시총은 좀 적습니다만은 좀 미코바이오메드도 미코그룹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거의 한 바이오 쪽의 흐름들입니다. 이제 바이오의 대장주 쪽으로의 흐름들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오늘 11%.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본격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대양주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상승과 조정, 횡보 끝자락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화성 밸브가 있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관련된 뭐 수혜주도 뭐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 뭐 이런 부분들도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대부분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의 대부분은 거의 제약바이오죠. 이게 흐름들입니다. 한번 좀 그래도 이제 괜찮은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는 약물항체 결합체 삼형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알테오젠이 엄청 날아갔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던 종목은 ABL 바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ABL 바이오도 한번 크게 충격을 보이지만은 이제 N자형 어떤 패턴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제약 바이오 쪽이 거의 이제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낙폭 과대 종목,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 시장이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로 거의 도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섹터별로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에서 매도세가 눈에 들어오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나도 좀 수익을 내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북한과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트럼프가 김정은을 칭찬하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미국과의 대화,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느 정도 대화의 장을 좀 열어놓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스마트폰
보니 드디어 3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삼성이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애플과의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도 뭐 시장의 다양한 섹터들로 이슈들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주거니 받거니 대화 암시한 김정은과 트럼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북한에서는 강경노송, 뭐 오물풍선 터뜨리고 굉장히 어떤 방어벽도 설치하고 굉장히 강경노선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강경노선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키워드를 잠깐 볼 수 있으면은 김정은이 전술 탄도 미사일 무기 체계 인수인계 기념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했죠.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철저히 대화를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죠. 대화의 유리한 협상을 꺼내기 위해서는 이제 페인트 모션이죠. 강경한 대결로 그래야 해야만이 대화의 조건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이슈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야기했죠. 강력하게 트럼프하고 대화를 원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간에 그 당선한데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한번 크게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현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대화라는 말을 재차 사용했다. 대화도 대결도 자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중국은 그때 트럼프하고 보좌관 폼페이오하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중국은 너무 북한은 중국을 너무 싫어한다. 내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차라리 주한미군이 주둔을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는 친밀하지만은 굴욕적인 어떤 오랜 기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주한미군이 북한에 주둔해라. 뭐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뭐 트럼프는 원산에다가 내가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트럼프 빌딩을 짓고 싶다.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원산 고향인 거 아시죠? 김정은.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북한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술의 핵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하고 대척점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하고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종결시켜 주면은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대로 러시아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계속 이렇게 외다리 전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세가 중국을 패는구나, 바로 돌아섰던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화성밸브가 오늘 남북 가스관도 해당이 되지만은 남북로 어떤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화성밸브가 러시아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더 강하기 때문에 화성밸브가 한번 좋은 흐름들을 약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스마트폰 3년 만에 회복세. 삼성, 애플 격차 커진다. 도표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올해 전망치가
좀 꾸준하게 더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과 애플에서 군석에나마 현재 침체가 되지만은 삼성의 지배력이 좀 더 강화되는 AI 쪽의 또 흐름들이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JNTC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 스마트폰의 이제 강화유리 쪽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강화유리가 유리기판 쪽으로 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두 개의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유리기판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플라스틱 기판 대신에 유리 기판에 인쇄회로를 새긴다는 개념이죠.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했다 조정 보이지만은 이 냉단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 뭐 박스권이나 뭐 삼각 수렴력만 되더라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어떤 흐름들이 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KH바이오텍이나 뭐 이런 종목군도 괜찮지만은 한번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계속해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국내 쪽에 판매가 조만간 위고비 그다음에 마흔자료가 국내에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피하주사 주 1회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 면에서는 현재 마흔자료 112의 마흔자료가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주 1회를 이제 월 1회 쪽으로 또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경구형, 패치 이런 다양한 용도로 하는 것들이 더 시장에 이제 지배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느냐? 첫 번째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 때문에. 자, 두 번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월 1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2천, 3천. 그러죠? 일반 소비자들은 맞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연봉 2천, 3천도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2천, 3천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론 나중에는 이제 대중화돼서 뭐 월 50만 원까지 뭐 떨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은 현재 진입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의 어떤 성격들은 경구형이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는데 뭐 DXVX가 한번 상승하다가 밀리고 상승하다 밀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밀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 시 DXVX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인천에 지금 나오고 있던 부분들은 벤츠차죠. 차량이죠. 근데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 거다 하면서 그래서 국산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냐면은 방식이 뭐냐?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죠. 우리나라의 제조 방식이 적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쏙 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EV6가 또 불이 났던 그런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중국산이 약간 문제지만은 또 우리나라 NCM도 문제가 될 수가 좀 있는 거죠. 덜하지만은 기술적 완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고체 이제 배터리 불에 안 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지하에 뭐 주차를 해놓는다 하면은 굉장히 반대가 또 심하고 또 또 전기차 하면은 또 불이 나면 어쩌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심 불안한 마음들이 좀 있죠. 차 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쪽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캐즘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입니다. 근데 모든 섹터가 다 이렇게 침체가 아니라 이 틈새 섹터가 있기 때문에 틈새 섹터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중요한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쪽은 좀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슈들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모두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이슈들도 뭐 굉장히 쟁쟁한 내용들인데 어떤 테마를 골라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예. 어떤 테마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모르면은 마지막 4번째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4번째 전기차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전기차 쪽 이제 전기차에서 물론 틈새 테마로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고체 쪽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차 안정성의 대세는 전고체로 가야만이 된다. 최근 연륜 전기차 화재 전고체 배터리가 당연히 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고체는 말 그대로 전체가 고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고체라는 뜻도 있고요. 아무튼 전해질이 액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께가 얇은 초박막으로 만들 수 있고 고체이기 때문에 초박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고정밀도 이런 고밀도의 어떤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고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온 전도 이런 것들이 약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막힘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은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수명이 고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수명이 좀 짧을 수밖에 없는 장단점은 있어 보이지만은 대세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고체 쪽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면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양극재,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이 전체를 이제 통으로 감싸는 둥둥 떠다니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분리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리튬 이온 전지가 되겠죠. 근데 분리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액체전을 사이로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하는데 불이 나기 쉽습니다. 스파크 몇 개, 양극, 음극.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 안돼 바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극을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고체전이 진해질. 그러니까 분리막도 없애버리고 고체전위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음극은 음극도 없애버리고 그냥 음극에다 리튬 금속을 이제 첨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분리막은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액체 전율도 고체 전율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니까 리튬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음극하고 양극 사이에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고치면 이겁니다. 현재 전해질 사이에 둥둥둥 떠다니고 이제 분리막이 있고 이 분리막 손상이 되면서 이제 불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아예 고체 전해로 불이 안 나게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체 전이다 보니까 이온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출력이 약하는 단점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각 셀 업체들이 상용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 28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용화 일정이 가장 빠른 부분들이 26년, 1, 2년 이렇게 앞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세라는 것은 2, 3년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채가 이제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CATL은 벌써 내년에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는 황화물계, 고분자계, 산화물계가 있는데 황화물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온 전도도 그다음에 온도 안정성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전기차였고요. 자, 이 테마로 나도 전략 잘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종목 2가지를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전고체 쪽에서는 2가지 종목 잘 알려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에 새로운 뉴피에스, 레크 머틀즈 이 2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계속 침체를 보이다가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틈의 그 대바닥 원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최소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부분에서는 레크 머테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유기금속 화합물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별도로 부수적으로 전고체를 연구를 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게 계속해서 빠진 부분도 해당이 되고 반도체나 태양광 소재 기업도 포함이 되죠. 이 종목이 거의 침체를 보이다가 한 3분의 1 도망이 났죠. 3만 원대가 만 원대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약간 세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2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대충 전에 좀 감이 오는 게 있는데 예. 어떤 걸 골라주셨을까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많이 알려졌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황화리튬의 시범 생산을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은 현재 황화리튬이죠. Li2S 데모 플랜트. 그러니까 시범 생산을 좀 하고 있는 또 가장 더 앞서 있고 또 기술 제휴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또 전고체 전해질 올려 있는 황화리튬에 대한 대량 추출 기술 이런 특허 방법, 제조 방법까지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것이 또 가장 앞서기 때문에 가장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가 원탑 개념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 골라주신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이 황화 리튬에 대한 특허도 보유한 상태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전문가님, 예. 지난 시간에 이 2 종목에서는 수익을 주셨거든요. 예. 와, 바로 어제 또 종목을 수익을 주셨습니다. 예. 자, 예. 어떤 종목들 수익이 났을까요? 이제 먼저 진원생명과학 한번 먼저 보고요. 퀄리타스도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진원생명과학은 진단 쪽이 아니라 백신에 대한 원료, MRI에 대한 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탄력이 약간 늦을 수가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한번 크게 흔들렸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한번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백신으로 만약에 그 정도 그 지금의 어떤 테마가 진단 키트에서 좀 테마가 돌면은 백신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쪽도 추가 어떤 슈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이제 부분들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제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CXL 또는 AI 반도체 다 해당이 됩니다. IP 업체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도
하락 5만 원짜리가 1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더 많이 빠졌죠. 5분의 1 도박이 이제 빠졌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아니고요. 이렇게 심하게 이제 빠졌고 시총이 한 1,500조 원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밸류에이션을 가진 업체가 뭐 1,500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투매가 어떻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세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매 바닥에서 뭐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이나 수익을 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 코로나로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수익률을 10%가 넘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수익을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높은 수익 주고 계신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히든머니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기업 그중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전고체 쪽 네. 부분을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소개했던 이수 스페셜티나 레크 멀티지 좀 유명합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또 숨겨져 있는 또 전고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은 이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OLED가 뭐 새롭게 뉴페이스로 좀 떠올라주고 있죠. 아직 뭐 중국의 기술적인 격차가 좀 있습니다. 또 상용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OLED 패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재료 OLED 중간체, OLED 색깔을 내는 물체.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전해액 공장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세븐킹 에너지라는 전고체 배터리 이제 R&D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OLED 소재, 그러죠. OLED 색에 대한 공통증, 발광층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구조를 보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소재로 쓰이고 있는 HCDS라는 어떤 개념의 반도체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질을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타 뭐 그 외에 뭐 여기 화학 합성 고무, 첨가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이렇게 전자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재 OLED 쪽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발광 소재 관련된 부분이죠. 발광 소재 부분 그다음에 투명 폴리아미드 필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 여기에 대해서 올리물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OLED에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해서 좀 돌고 좀 있는 상황이고 OLED는 현재 XR기기, AR기기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OLED로 많이 바뀌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OLED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자 중에 산화막, 질화막 증착에 사용이 되는 물질이 이제 HC, DS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쪽 관련된 부분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는 뭐 OLED 쪽하고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자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고체 쪽이 아니죠. 근데 전고체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전해액 공장을 이번에 이제 증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해액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 바로 옆에 공장 증설해서 즉시 납품을 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첫 번째는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전해액은 전고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전고체를 연구하는 세븐킹 에너지를
이라는 업체를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것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 전고체 하나만 하면은 아직 뭐냐면은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업체는 일단은 OLED 쪽도 하고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2차 전지 이제 전액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체 이제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업체가 또 이 중소그룹 기업 그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덕산 이제 회사 계열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러면은 많이 올랐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많이 올랐으면은 제시를 않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중장기 성장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고 또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다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넥라인적까지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장기 성장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징주가 됐던 뭐 이 이숲 스페셜티, 그다음에 리에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이 종목 이런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와 관련된 히든머니까지 살펴봤는데요. 별의 개수는 종목명을 뜻합니다. 이 종목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바로 어제 퀄리터스 반도체로 높은 수익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오름폭을 눌리면서 2,600선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8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테마머니로 남북경협, 휴대폰, 비만치료제, 전기차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